아픈 만큼 더 열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배운 거 다시 떠올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홀더 이거 7,500원이야.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죠? 자, 홀더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고 앞으로 배울 건 식량과 어입니다. 선생님 이름 뭐예요? 성이 뭐예요? 찍은 거 아니야? 그래? 윤씨잖아요. 오빠는 끝에 윤씨가 아니고 끝에 윤이잖아요. 태연이잖아요. 맞죠? 도윤이고 맞죠? 무슨 태연이었지? 이태연. 시작할게요. 자, 생명과학의 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데요. 지금까지 1단원부터 쭉 훑어본다면 첫 번째 단원 뭐가 나왔죠?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개체가 유지하기 위한 특징, 개체 유지 특징, 그리고 또 무슨 특징? 종족 유지 특징 나눠봤고요. 얘를 또 한 번 더 나눠서 총 4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물질 대사를 한다. 또 생명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또 뜨거. 그렇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항상성이었죠. 오케이? 항상성에 자극의 반응에 포함되어 있는 얘네요. 자, 그다음 애기가 만들어지고 자라네요. 그걸 되게 좋아해? 혜식아 번식? 중요하죠. 자손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뭐야? 새끼가 어떻게 완전한 개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발생. 그리고 얘가 태어났어. 신생아가 완전 성체 모양으로 가는 거. 생장. 발생과 생장이죠. 오케이? 종족 유지 특징 두 가지. 번식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번식이 뭐죠? 뭐하고요? 생식이죠? 그리고 유전. 또 그렇죠. 진화죠. 적응과 진화죠. 사실 진화 안에 적응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세포는 크게 2개입니다. 세포 한 개가 살아있는 생명체다. 무슨 생물? 단세포 생물.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생물이다. 다세포 생물이라고 했어요. 물질 대사의 뜻은 뭐였어요? 생명체 내에서 뭘 한다? 생명체 내에서 뭘 해야 된다? 일어나는 그렇지.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했습니다. 자, 자극과 반응은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주어지는데 어떤 자극들이 있었지? 외부 자극들이 있었고요. 내부 자극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항상성이었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예. 자, 외부 자극들은 말 그대로 외부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내부는 혈당량 뭐 이런 것들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세포들 다시 볼게요. 동물과 식물로 한번 나눠볼까요? 동물과 식물 구성 단계로 나눠볼게요. 자, 세포부터 출발해서요. 세포, 조직, 기단계, 그렇지. 개체죠. 식물 같은 경우는요. 세포, 조직, 그렇지. 조직계, 기단, 개체죠. 단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한 개가 생명체라고 했어요. 인마들은요, 대성균 이런 녀석들이지.
맞지?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것도 있고요. 이 균 하나는요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면 자손을 만드냐면요 그냥 계속 자기 몸에서 잘라가지고 새끼들을 만드는 거예요. 증식하는 거예요. 근데 다세포 인마들은 어떻게 생장을 한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을 하는데 발생과 생장을 좀 더 확대할게요. 발생은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난할, 쪼개지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세포 한 개 한 개를 할구라고 하죠. 아무튼 난할 과정을 통해서 쪼개지고요. 시간이 지나서 완전한 개체의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오케이? 발생 과정에서는 뭐가 있다? 세포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어린 개체, 이제 태어난 어린 개체가 완전한 성체까지 되는 데는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요. 맞죠? 새로운 세포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포 수 많이 만드는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생장을 할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발생과 생장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동물, 식물들은요. 발생과 생장을 하죠. 맞죠? 동물 같은 경우 하죠. 자, 그런데 그 대장균 같은 경우는 자기 새끼들을 그냥 많이 만드는 거야. 증식하는 거야, 새끼들을. 그럼 발생과 생장을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내장균과 같은 세균 볼게요. 얘랑 인간이랑 사람이랑 비교를 할게요. 얘도 생명체고 얘도 생명체긴 한데요. 발생과 생장을 하는 건 누구다? 사람이다. 대장균은 그냥 증식을 하는 거다. 세포 분해를 통해서 새끼들을 만드는 거지. 얘들이 생장, 자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한다고 방금 봤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에서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언급을 좀 했고요. 영상 본 적 있어? 혹시? 진짜? 우와, 우리 열정이 있네. 설마 구독했어? 진짜? 구독자가 많아졌다. 어쩐지. 고마워. 보통 실망을 하니까 보통 구독도 안 하고 안 되는 친구가 많거든. 분필 홀더를 사면 분필 하나씩 날라오거든? 근데 이 색깔 잘 봐. 흰색도 아닌데 맞지? 살짝 분홍색이지? 살짝 기대하고 끌고 왔어. 자, 우리가 1단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봤고요. 맞지? 특성을 보고요. 그 다음 플러스로 나오는 게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배우는 게 탐구 과정이에요. 실험 과정, 뭐 이런 것들, 면역적 탐구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거 위주가 많지만 선생님이 골라서 좀 가르쳐 줄 거예요. 먼저 대략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고요. 바이러스 설명까지 하고요. 탐구는 그 중간 부분만 살짝 가르쳐 주고 건너뛸 거예요. 본격적으로 2단원으로 갈 거예요. 자, 1단원에서 나오는 이제 바이러스 내용. 저번에 했던 거 같은데? 왜 안 했니? 안 했어? 진짜? 영상 다시 뒤져본다 지금. 진짜 안 했어? 할 얘기가 되게 많았나 보네. 오빠랑. 바이러스.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저번에 하지 않았어?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뭐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최초의 생명체일까? 궁금한 거야. 최초의 생명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 바이러스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 먼저 그림을 먼저 보시면 돼요. 저번 거 바이러스 그림 줬잖아요. 딱 봐도 이 세균 위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사이즈만 봐도 누가 더 크다? 균이 더 크네요. 바이러스가 크기가 더 작네요.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바이러스는요, 생물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생명체랑을 가지고 있는 생물적 특징도 있고요. 생물이 아니라 무생물적 특징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왜냐면 바이러스 자체 잇마는요, 크기가 작은데 주변에 세포막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세포의 구조를 갖추지 않고요. 단순하게 그냥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껍질이야. 단백질 껍질에다가 안에 유전물질이 있어요.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데기에다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 안에 유전물질, 즉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게 DNA가 있고요. 또 RNA도 있겠죠. 이런 유전물질과 단백질 껍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포들은요, 세포막이라는 소기관으로 둘러싸져 있고 그 안에 세포질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핵이라는 녀석도 있고요. 뭐 유전물질도 있겠고요. 맞죠? 아무튼 소기관들도 되게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리보솜도 있고 많은 물질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바이러스는 그딴 거 없어요. 세포의 모양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잇마인데요. 이게 어떻게 생물이에요? 무생물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바이러스는요, 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얘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단백질, 결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무생물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지는 스스로 살 수 없지만 살아있는 생명체 내로 들어가면요. 살아있는 생명체 숙주 내로 들어간다면 이 숙주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이용해서요. 증식을 할 수 있어요. 지새끼들을 만들 수 있다고요. 지새끼들을 많이 만들어서 뚫고 나오는 거야. 그 그림이. 이 밑에 있는 그림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체 내에서 숙주 내에서는요, 뭘 한다? 증식을 한다는 거지. 새끼를 놓는다는 거지. 그리고 얘는 특징이 뭐가 있어? 안에 결국 뭐가 있어? 유전물질이 있다는 거야.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생명체의 특징이거든요. 유전물질이 존재한다. 증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얘는 또 간혹가다가 돌연변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갑자기 귀가 빨개졌어. 귀가 빨간 애기가 태어났어요. 말도 안 되지만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명체의 특징이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징과 무생물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련된 실험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실험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교육 과정에서 사실 그 실험 과정이 약간 좀 많이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대략적인 그림만 있지. 예전보다는 순서적으로는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꺼내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균은 걸러주는 세균 여각이에요. 세균 여각이니까 세균을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세균은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 걸러지겠죠. 이게 바로 세균 여각이야. 근데 이 세균 여각에다가 누구를 넣어준다? 바이러스가 담겨있는 애를 넣어줄 거야. 자, 담배 모자이크병에 걸려있는 이파리 하나 떼왔어. 이건 결국 바이러스 때문에 병 걸린 놈이에요. 이건 즙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균 여과기에 걸러주니까요. 밑에 통과하는 여과액이 있겠죠. 오케이? 이 여과액에는요. 뭐가 담겨져 있다? 바이러스가 담겨져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었어요. 우와, 세균 여과기에 걸러주는데 바이러스가 나왔네? 세균 크기보다 작으니까 통과할 수 있었네. 즉, 첫 번째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거 색깔만 이런 거지. 흰색 같은데? 맞지? 아이씨, 낫겠다. 오늘 흰색 두 개 들고 온 거네. 자, 먼저,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실험 과정 결과와 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이러스가 담겨있는 즙을요 어디에 통과한다? 세균 여과기에 통과한다. 그러면 어디에? 여과에게는 뭐가 있다?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누가 더 크다? 세균이 더 크다. 크기를 비교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실험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여과액을 다시 증발시켜. 물은 다 증발되고 이 결국은 뭐밖에 안 남아요? 바이러스밖에 안 남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그냥 단순한 단백질 결정체라는 거야. 뭐지? 이 딱딱한 녀석? 단백질 결정체밖에 안 된다. 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두 번째 과정입니다. 여과액을 증발시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한다? 농축시켰다는 거지. 이렇게 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그냥 간단한 단순한 단백질 결정체라는 거죠. 결정체. 마음이 급하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바이러스의 무슨 뜻이? 무생물 특징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체를요 다시 물 넣어가지고 희석시켰어. 다시 액을 만든 다음에 이마를 건강한 잎에다가 발라줘요. 발라주니까 처음에는 발라줬을 때 양이 5였어요. 5g 이렇게 생각할게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건강한 잎이 어떻게 됐다? 얘도 병 걸렸다는 거지. 담배 모자이크 병. 오케이? 바이러스가 요 안에 들어가서 증식했으니까 이마도 병 걸렸다. 이때 병 걸린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여기 있는 추출물을 보니까요. 얘 바이러스 양이 10이 됐어요. 어머, 분명히 5였는데 10으로 증가했죠. 우와, 살아있는 수준 내에서 증식하는 특징을 볼 수 있네요. 세 번째 실험 과정을 보겠습니다. 다시 희석액을 만들어줘요. 이 안에 바이러스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 바른다? 건강한 잎에 발라주니까. 잎에 발라주니까 어떻게 됐다? 병 걸렸다. 즉 5에서 10. 누구의 양이 증가했다? 바이러스의 양이 증가.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뭐?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 뭘 한다? 증식을 한다. 즉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정리를 하셔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이러스 관련된 실험 과정과 바이러스의 특징. 이렇게 바이러스는 그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바이러스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에다가요 핵산이 있어요. 단백질에 핵산이 담겨져 있는데 이 핵산의 종류가 DNA이면 DNA 바이러스, 핵산의 종류가 RNA이면 RNA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이름이 달라지겠네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살고 있는 숙주 생명체가 동물이면요. 동물의 왜 이렇게 부드럽지 이 색깔은? 동물 맞죠? 바이러스. 얘는 식물이면 식물 바이러스. 균류면 세균이면 세균 바이러스. 즉 얘들이 어디에 번식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핵산이 뭔지에 따라서 이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숙주 종류에 따라,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얘들의 명칭이 달라진다. 얘들을 통해서 어떻게 질병 유발하기도 한다. 아빠, 어머, 몸이 너무 아픈데요. 항생제 좀 맞아야겠다. 항생제. 세균 때문에 뒤지게 아프겠네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맞죠?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해요. 이것처럼 바이러스
세균 비교를 했을 때 세균은 생명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바이러스는 생명적 특징과 무생물적 특징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서 완전한 생명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세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다른 생물이랑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핵이 없어. 핵막이 없으니까 핵 안에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퍼져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핵 생물이라고 그냥 설명을 할게요. 원핵 생물 무슨 말이에요? 원핵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진핵이 있습니다. 동물, 식물, 기본적으로 세포 하나 떼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세포막으로 둘러싸져 있고요. 안에는 핵 안에 있는 물질을 보호하고 둘러싸고 있는 막 핵막이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막을 가지고 있는 소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핵은요. 하지만 원핵은요, 이 핵 안에 있는 물질들이요, 어떻게 바깥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유전 물질들이 그냥 세포질 같이 퍼져 있는 거고요. 얘들처럼 막으로 막성 소기관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좀 더 진화됐으면 이런 모양이네. 이거 고등 생물이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막이 발달됐으니까. 아무튼 진핵과 원핵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원핵은 세균이죠. 이런 것들. 원핵 생물들은요. 핵막으로 둘러싸져 있지 않지만 얘는 뭐다? 생물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도 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얘들은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뭘 하지 않는다? 발생과 생장은 아니라고요. 나날 과정을 거치는 다세포 생리군요. 나날 과정으로 개체 만들고요. 그리고 작은 개체가 커지기 위해서도 세포 분해를 통해서 세포의 수가 늘어납니다. 생장. 이럴 때는요. 발생과 생장을 하는 녀석이잖아. 다세포 생물은. 오케이? 얘는 발생과 생장은 아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생명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생명체라고 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먼저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은 다 봤습니다. 3분만 쉬었다가 뒤에 끊어가겠습니다.